네, 안녕하세요. 유행입니다. 함께 똑똑해지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새 뉴스에 좀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백지신탁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 안철수 총리설이 나오더니 근데 백지신탁이 걸림돌이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들 나오고요. 자, 거기다가 또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주식을 더 샀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백지신탁이 도대체 뭔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신탁이 뭐냐?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요. 높으신 양반들이 주식 사지 마라. 주식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또 직무상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집 짓기로 해놓고 건설주들을 미리 사놓는다. 뭐 이런 식이죠. 뭐 예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팔아라. 또는 백지신탁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신탁이라고 한다면 증권사나 은행 같은데 너 맡겨놔라. 이런 말인데 궁금하실 겁니다. 높으신 양반들의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요. 이렇게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굉장히 많죠. 네, 몇 가지만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정무직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정무직 공무원? 이게 뭐냐 싶으시죠? 9급부터 8급, 7급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올라간 일반적인 그 공무원들 말고요. 첫째, 선거로 뽑히는 사람, 그리고 둘째, 어디 뭐 임명되었다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뭐 두 가지 종류의 특수 경력직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좀 쉽죠. 첫 번째, 선거로 뽑히는 사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고요. 임명이 되는 사람,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 같은 사람들을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뭐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이 지자체 정무직이고요. 이 밖에 일반적인 그 공무원분들을 얘기한다면 일반직에서는 1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런 공무원, 그리고 이 금융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기재부라든지 금융위 같이 금융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면 그때는 4급부터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까? 아니요. 이것도 물론 기준은 있죠.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 네. 3천만 원 넘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기간의 기준도 있습니다. 기간은 2달. 고위공직자가 되면 그러니까 60일 안에 다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팔거나 아니면 수탁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 맡기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수탁기관에 넘어가서도요. 이 수탁기관 자체가 사실 60일 안에 이 주식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60일, 2달 안에 주식을 다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량 매각이 되는 거죠. 이 백지신탁 제도가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그냥 주식을 재테크 수단 정도로 봤던 사람들은 괜찮을 텐데 문제는 기업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인이라면 고위공직자가 될 길이 아예 좀 막힌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중소기업 청장에 황철주라는 분이에요. 이 주성엔지니어링 당시 회장이 내정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엄청 높은 자리잖아요.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인데도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면서 사의 표명을 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맡겼다가 나중에 도로 찾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60일 안에 결국 다 팔아치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도 지금 다 넘어가는 건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다 해결을 하느냐. 이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총리설에 관련된 이 얘기들도 다시 화제가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안 위원장이 회사 안랩의 창업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랩의 최대 주주거든요. 그 지분을 18.6%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가치가 엄청나단 말이죠. 뭐 수천억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라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은 이거를 결국 다 팔아치워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돼가지고 총리직을 고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백지 신탁이 물론 이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 좋은 취지의 제도는 분명한데, 그런데 이 기업 지배력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대주주는 공직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거 아예 길을 막아버린 셈이 아니냐,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신탁,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 이런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매각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팔아치워야 돼요, 수탁기관도 60일 안에. 자, 그러니까 이거 기본권 침해 아니냐. 아니, 강제 매각 없이 퇴임 후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 보관 신탁 제도, 뭐 이런 개선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 얘기 나왔죠.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장이니까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거죠. 지자체장이니까요.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이분이 근데 백지 신탁 안 하겠다고 지금 행정 소송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소송 중에 주식을 더 샀어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현행 백지 신탁 제도에서는 이 직무 연관성을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오 시장의 보유한 주식은 사실 바이오주거든요. 자, 그런데 바이오주가 도대체가 서울시장의 직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주장이고요. 자, 그리고 백지 신탁을 맡아줄 금융기관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백지 신탁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요거 꼴랑 하나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좀 복수의 기관이 마련돼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백지 신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정리가 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